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입니다. 류혁의 내부 보고서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 말이 맞죠, 감찰관님? 외환죄는 그렇죠?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이제 MBC 단독 보도였는데 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무튼 10월과 11월에 분명하게 무인기를 보낸 거고 북한의 반응을 듣고 반응을 했다는 건 유도했다는 게 확실해진 거니까. 그렇죠. 그런 그 북한이 그 뭔가 좀 당황스러워하고 그걸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좋아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그 도발을 하려는 의도로 그런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을 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온 게 맞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조은석 특검의 윤석열 첫 대면 조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첫 소환 조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전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 이 조사자로 나서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이 있었고 한동안 조사를 못하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까지 펼쳐졌는데 그러니까 15시간 조사 중에서 진짜 실제 조사가 일어난 게 5시간 5분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인 조사가 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정도지만 최소한 그 특검이 안 끌려가려는 이제 그 소를 끌고 갔다고까지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박창환 총경의 뭐 수사 자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뭐 문제 삼아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조사를 안 받으려고 막 때를 다 썼는데 결국은 그 수사 종목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특검이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오후에.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읽는데 3시간 정도 걸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조사받도록 한 것도 아니고 그 특검이 원하는 날짜에 조사를 했다는 점, 그 점에 비춰보면 일단 특검 쪽의 판정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조사는 특검이 원하는 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2차 소환 조사가 문제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윤석열 쪽에서 바로 내란 특검에서 오늘자로 사실 오늘 소환 조사 2차 소환 조사 통보를 했더니 3일로 미뤄달라. 내란 특검이 다시 1일로 그럼 미뤄줄게 했는데 또 다시 3일로 미뤄달라. 지금 이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금 전 속보에 의하면 뭐 3일 이후가 아니면 본인들은 뭐 출석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특검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는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분명히 의도를 보인 것이고요. 따라가면 안 되죠. 특검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윤석열 쪽의 요구를 그대로 100%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물론 특검은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당연히 간파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특검 쪽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겁니다. 7월 1일 날 오지 않는다면 그 원하는 대로 7월 3일 안 된다. 그리고 정말 된다고 하면 7월 3일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근거를 대라. 예를 들면 뭐 그날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던가 그날 불가피한 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개인적인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난번에 당뇨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대지 않으면 절대로 미뤄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날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그 불출석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로 들어보니까 윤석열이 일단 당장 내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 그런 치료라든지 이런 이유를 지금 댈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근데 지금 이유는 못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유는 되지 못했고 본인이 그냥 지금 그 의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 특검의 그 스케줄이나 특검의 일정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일종의 아직까지도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특검이라는 게 일반 검찰이랑 달라서 이 150일이라는 수사기간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특검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조사 기일을 미루려고 들 수 있거든요. 이 특검에는 저 특검 이유를 대고 저 특검에는 저 재판 이유를 대고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들어대면서 수사 일정을 계속 질질 끌려고 할 것인데 지금 이런 그 의도를 특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절대로 윤석열 측의 그 의도에 따라가지 않도록 그걸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윤석열이 지금 2차 소환 조사에 대해서 날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이번에만 그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판 계속 받고 있고 다른 특검 소환 조사도 이제 있을 거고 뭐 이런 네네. 걸 감안해서 계속해서 옮길 텐데 이렇게 되면 특검이 사실 애초에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을 네네.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구속을 바로 한다든지 그럴 이런 수 방법을 있습니다. 쓸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측이 이렇게 한두 번 미루는 것도 아니고 일단 통보한 기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건 안 되고 다른 날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일종의 습성처럼 되고 있는데 이게 이번 한 번에 그치리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과거에도 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요구했다던가 그런 사소한 디테일을 가지고 계속 이제 핑계를 트집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특검에서는 워낙 노련하신 분이니까 하나하나 수사 보고서로 다 남겨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의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라던가 이런 모습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뭐 화가 나서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기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다 남겨놔야 됩니다. 남겨놓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출석 요구를 했는데 또 날짜를 또 이제 습관적으로 뒤로 미루게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날 단 한 번도 그날 오케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출석하라는 방식에 한 번도 오케이 한 적이 없으면 비춰보면 지금 남은 수사기일에 비춰봐서 더 이상 수사가 지연되면 이게 공소제기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놓고 소환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불출석하면 바로 가서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강제로라도 소사할 수 있거든요. 네. 어차피 윤석열 쪽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생각은 추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5시간을 그것도 마지못해 조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뭐 영 수틀린다 싶으면은 뭐 진술 거부도 할 것이고 별짓을 다 할 건데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감찰관이 앞서서 내란 특검이 네네. 체포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예, 이제 예. 사유로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난 토요일에 이제 조사를 할 때 박창환 총경을 조사자로 넣었던 이유도 네네. 요걸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측에서는 이거 조사해서 나를 구속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이후 조사를 방해했다. 네네. 그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쪽에서 지금 가장 좀 껄끄러워하는 부분은 증거인멸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 증거인멸을 보니까 의유라는 것을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으로 이제 의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거. 요 두 가지인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뭐 국무회의 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것이 그 계엄 내란 행위와 약간 좀 별개의 그러니까 내란 행위와 물론 시간적으로 연관된 것이지만 그 국무회의라던가 이런 건 내란 행위에 부수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완전히 별도의 행위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범죄 사실을 구성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아주 가장 좋은 사실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최대한 그 부분을 좀 이제 흔들어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란 특검의 목적을 그 취지를 윤석열 측에서 이제 간파를 하고 네네. 조사에 이제 협조를 하지 않았고 오전 조사의 조서마저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명 날인 거부는 사실 뭐 그걸 보고도 저도 참 웃음이 나왔는데 본인이 그 검사 생활하면서 서명 날인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과 본인이 동급이라고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명 날인을 거부하거나 혹은 이 수사를 이런 식으로 좀 치졸하게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어떤 피의자들인지 그런 피의자들과 본인이 그 동급이구나라는 생각을 집에 가서라도 한번 좀 시간을 내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혹시나 해서 그렇게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네. 그 오전 조서에 대한 그 내용은 증거로 채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저 지난번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요. 사실 이거 이번에 뭐 박총경이 조사하는 것을 뭐 경찰이 왜 조사하느냐 특검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지난번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검사의 조서든 경찰관의 조서든
뭐 바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그 제도가 시행이 됐고 공판 중심주의가 확립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서라는 것은 공판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조서의 서명 날인 거부 안 하더라도 나중에 부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보다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수사가 부당하다.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무슨 그 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컷 뉴스의 단독 보도 중에 오전 조사에서 내란 특검이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전략을 바꿔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어떤 핵심 증거인지 들으신 게 있으신지? 저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죄송스럽게도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그 어떤 핵심 증거일까를 저는 추정만 해볼 뿐이고 다만 이 오전에 그런 조사를 받고 오후에 저도 이렇게 계속 속보를 보니까 이제 그 조사에 응하지 않고 막 그 버티고 있다라는 그 속보를 봤는데 상당히 본인이 충격받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화폰 삭제라던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없는 무슨 그 자료라던가 혹은 본인이 믿었던 신복 김성훈이나 이광우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라던가 진술을 보고 이걸 그대로 조사를 받았다가는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아예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최대한 시일을 지연시키려고 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화폰 삭제라든지 김성훈 같은 그런 신복의 어떤 증언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사태를 그냥 오늘 그걸 전제로 해서 조사를 받으면 그날 당일에 그날 조사를 받아버렸으면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없으니까 일부러 그날 조사를 중단시킨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군요. 근데 결국은 그런 의도를 특검 쪽이 모를 리도 없는 것이고요. 저 같으면은 그날 어느 순간에 신문이 중단되었고 아마 이런 취지로 신문을 중단하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 그 자체도 수사 보고서로 명확하게 남겨놓을 겁니다. 일단은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토요일에요. 윤석열의 변호인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니까 박창환 총경이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했던 경찰이다. 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본인들이 고발을 한 사람이라서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특검이 일단 전담 경찰관 3명을 파견을 요청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참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은 마치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서 듣는 분들로 하여금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가해자 피해자라는 게 수사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에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피의자를 체포합니다. 그러면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은 더 이상 조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가 더 이상 그 피의자를 조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석열 본인도 과거에 검사 생활할 때 잡아다가 조사 많이 했거든요. 그럼 본인이 조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식으로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전혀 그런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마치 그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도 참 터무니가 없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점에 대해서 그 특검 쪽에서 참 신속하게 노련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수사방해 행위를 조사해야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식의 행위를 그런 잔꾀를 부리는 걸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그 조사만을 따로 할 수 있는 경찰관을 다시 부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 특검이 역시 노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윤석열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시일을 누르고 끌고 트집을 잡고 이러는 것이 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명이 파견돼서 그 사실을 조사한다는 것보다 3명의 파견을 요청해서 이걸 좌시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특검이 보여주는 것. 그게 아마 윤석열 쪽에는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클 겁니다. 일종의 경고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네. 너희들이 장꾀는 부리겠지. 근데 내가 그걸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아, 네네. 시원시원합니다. 네네. 내란 특검이 오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네네.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네. 이 강희구 실장은 그 국무회의록을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작성한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 여러 가지 뭐 단독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서 추후에 뭐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어요. 네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 강희구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윤석열 씨가 그 총장 시절에 검사들이 다 등 돌리고 뭐 그 징계 파동 전까지 다 등 돌리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고립무원일 때조차도 그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윤석열 씨 신복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실 용산으로 가면서도 이 강희구 이 사람을 검찰 공무원에서 이제 그 용산 부속실 소속 공무원으로 데려간 것인데요. 그만큼 윤석열이 신뢰하는 본인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집사처럼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고 그런 관계에서 본인이 이제 그날 사실 이 계엄 선포 과정을 보면 뭐 헌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전혀 법률적인 절차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사후적으로 국무회의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록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국무회의를 누가 지시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도대체 강희구 실장은 들어간 적도 없었으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확실히 해야만 이 허위 일종의 허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무회의 작성 경위 그리고 이 국무회의 작성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들은 무슨 뭐 그 당시 국무위원들은 본인들은 마치 뭐 중대한 일을 했고 비록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서 참석했고 본인이 국무회의에 무슨 있도록 만들기 위해 애를 썼고 이런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국무회의와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점 그리고 강희구 실장의 역할 그리고 국무회의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는지 국무위원들이 과연 어떤 행위를 그 당시에 했는지를 밝히는 출발점으로서 강희구 실장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내란 특검의 계엄 관련한 불법 계엄 관련한 조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